자, 그 카메라도 이제 거기서 저기 사진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그 인물 사진, 음식 사진, 그다음에 동영상도 있고 파노라마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거를 이제 이게 워낙 많아서 그런 것도 상황에 맞게 한두 가지만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 못 알아듣는 한테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딱 쓸 것만 하고 상대적으로 또 젊으신 분들은 또 다른 기능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저기 예 됐어요. 여기 카메라 어플을 열면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게 제가 지금 7.0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7.0으로 바뀌어가지고 5.0, 6.0은 요 메뉴가 요 위에 있어요. 위에 지금 7.0 되신 분 한 분 있죠. 7.0 되신 분 요 위에 있는 설정이 없어지고 요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요걸 눌러야 이렇게 밑에 요 위에 있는 게 6.0은 요 위에 있어요. 근데 7.0은 요거 밑으로 내려왔어요. 위치만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정을 누르면 여기 설정을 누르면 쭉 보다 보는데 여기 설정 쭉 올리면 요거 있나요? 카메라 어시스턴트? 카메라의 설정에서 그분 있는 분 있고 없는 분 있을까요? 카메라 설정에 카메라 설정 쭉 눌러서 요 항목이 있나 보죠. 카메라 어시스턴트 있어요. 네. 다 있어요? 네.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있는 거 아닌데? 손 안 댔는데요. 아, 요게 웬만하면 없어요, 이 항목이. 그래요? 그래서 요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여기 원래 있는 기능에다가 추가 기능, 부가 기능이에요. 그래서 없어도 되는 것들인데 이게 그 저번에 선생님 내가 해주지 않았어요? 갤럭시 스토어에서 네, 미리 받아놓은 미리 해놓은 거죠? 아, 네네. 그걸 또 내가 기억을 못하고 그거 아니 다른 거 굿럭 그런 아 거 굿럭하고 하면서 때, 했죠? 굿럭할 때 아, 맞아. 그래서 네. 다른 데 가면 이게 없어요. 아, 근데 이게 다 해줄 필요 없는데 네. 조금 젊으신 분들 카메라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걸 해주려면 갤럭시 스토어에 가서 굿락에 가서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찾아서 설치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그때 하면서 조금 이제 시간 여유가 되면 지난번 한 것처럼 여기 캡처하는 거 네비스타 그 다음에 홈업 그때 했죠? 네. 그렇게 하는 거 한 번에 들어간 김에 한 번에 다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카메라 설정 이제 그 하기 전에 먼저 이제 메뉴들을 볼 거예요. 근데 지금 설정이 다른 건 요 위에 있죠? 7.0만 말고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자 첫 번째 여기 프레시예요. 여기 설정은 좀 이따 하고 요거 네. 번개 모양 보이죠? 네. 거기를 누르면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노란 게 지금 선택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번개 A라고 있죠. 네. 그게 오토예요. 번개 오토. 그러면 화나면 안 터지고 어두우면 터지는 거예요. 여기 셔터 버튼을 눌렀을 때 주위가 어두면 오토는 어두면 터지고 어둡지 않으면 안 터지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번개에 비금 쳐진 게 있고 번개가 그냥 번개만 있는 게 있어요. 네. 그 번개 비금 쳐진 거는 어두워도 안 터지는 거예요. 어두워도 안 치는 건 언제 쓰냐면 야간 사진 찍을 때 야경 뭐 그 야간 불빛 있죠. 조명 같은 거 할 때 그거 찍으려면 프레시 없는 게 낫죠. 그 다음에 밤 하늘 찍을 때 달이나 뭐 은하수 뭐 별 그런 찍을 때 요 비금 쳐진 걸 찍으면 여기다 선택하고 하면 프레시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번개만 있는 거는 항상 터지는 거예요. 환해도 터지는 거예요. 환해도
원래 그 오토에 두면 안 터지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환에 터진 건데 요거는 언제 쓰냐면 뒤가 더 화날 때 뒤가 화나면 앞이 어둡게 나오죠. 네. 특히 저기 그 석양에서 찍을 때 석양 찍으면 해가 뒤에 있어서 앞이 얼굴이 어둡게 나오잖아요. 그때 요걸 하면 조금 더 얼굴이 덜 어둡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여기 타이머예요. 평상시에 요거 첫 번째 두면 타이머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초, 5초, 10초. 아시겠죠? 근데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몰라요. 2초, 5초에 돈인지도 모르고 그때 돼서 터지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 잘 안 쓰시니까. 그 다음에 요게 사진 비율이에요. 사진 비율이 요렇게 3대4, 9대16, 1대1 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 사이트 쓴다 그러면 1대1 쓰고 뭐 그런 식으로 비율을 선택해서 하고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풀로 둬도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여기 사진 이런데 숫자 너무 높게 쓰지 말라 그러세요. 이거 해상도 너무 높게 쓰면 저장 공간 금방 차지해요. 여기 보세요. 12, 20, 200메가 있어. 근데 어떤 물고 거기다 두고 하면 저장 공간 금방 확 차버려요. 그렇다고 네, 수업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그 출석부에 꽂아놨는데 요거 왜 갑자기 저기 쓰나 했는데 제가 이제 조만간 한 번 더 공지 드리고 할 건데 저희 수업 이게 뭐지 80% 듣고 수료증 받고 후속 활동하는 활동이잖아요. 근데 추후에 후속 활동할 때 UN 시니어라는 그 협동조합하고 연계해서 할 건데 소정의 뭐 이런 교통비 조금 지원해 주시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자격이 되는지 자격 조회를 해야 돼가지고 요거 주민번호 조회를 해야 돼서 요청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명 없이 이거 종이만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자세한 거는 수업 다 이제 우리 수료하게 되면 제가 자세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그 뭐 아마 건강보험 납부가 뭐 이렇게 된다거나 뭐 나이 제한은 제가 다 확인했는데 뭐 그런 게 걸리면 또 아마 안 돼요. 그러면은 뭐 서초코인으로 받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런 거는 이제 뭐 결과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네, 유익한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끝나고 나면 여기저기 이제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봉사 활동이 있고 다른 봉사단체 연결을 해서 그쪽이랑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있으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실습을 하면 좋으니까. 자, 그렇게 하고 이게 7.0으로 되면서 뭐 조금 막 위아래로 뺏겨가지고 헷갈리게 됐어요. 이 왜 위에도 또 있는지 몰라요. 또 있죠. 해상도가 여기 있고 요게 이제 모션 포트라고 있는데 모션 포트 이게 노랗게 되면 적용된 거예요. 그 모션 포트가 뭐냐면 찍기 전에 전후에 또 같이 찍어줘. 그러니까 근데 거의 쓸모가 없어요. 끄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얗게 하세요. 하얗게 노랗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게 많이 찍힌다고. 그걸 노랗게 해놓으면 모션 포트를 해서 그래서 하얗게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맨 끝에는 이게 이제 필터예요. 일종의 필터인데 밑에 보면 이렇게 보이죠? 뭐 강도, 색온도 조절하고 뭐 이런 건데 좀 섬세하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가지고 하나씩 선택해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나요? 6.0도? 이 끝에 요거 눌러서 있어요? 다르지만 느낌이 있어요. 그게 어디 이게 지금 여기 모션 포트 옆에 있거든요. 7.0은 마름모로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일종의 필터 기능이에요. 필터 기능. 아시겠죠? 그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뭔가 느낌을 좀 바꾸는 거예요. 네. 손지원이 그 우리 재차별하고 체크해 주셨는데 어떻게 여기를 저는 저기 다른 데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처음이신 거죠?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설정을, 그러니까 요게 셔터 버튼이고 여기 이제 배율이에요. 배율이고 이게 이제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하면 막 없던 비율이 막 생겨요. 100배라고 있죠. 이게 원래 없던 거예요. 근데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설치를 하면 이 줌 배율을 이렇게 100배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2배 줌이 없는데 2배 줌 생기고, 여기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설치하면서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배율이고, 그 나머지는 여기서 내가 렌즈가, 여기 뒤에 렌즈가 있죠? 렌즈 몇 개냐에 따라서 요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를 때마다 그 렌즈를 한 번에 가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를 이렇게 넓히고 좁히는 것보다 요거를 한 번씩 선택하는 게 해상도가 깨지지 않고 바로바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 10밖에 안 나오네. 네? 요렇게 보세요. 몇 개예요, 렌즈가? 아, 그거는 많지 않을 수는 있겠다. 뒤에 이렇게 뒤집어. 좀 작잖아요. 렌즈가 두 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 똑같지 않아요. 네. 근데 100배 하면 달토끼도 찍히나요? 굉장히 땡겨서 쓰는 거예요. 진짜 그 달 같은 거 찍을 때 해놓고 하면 진짜 그렇게 찍히는 기능이에요. 자, 조금 더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똑같지 않아요. 뭐 렌즈가 심지어 하나인 것도 있어요. 부터 4개까지 이게 똑같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바로 찍으면 바로 갤러리에 있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요건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들어갑니다. 설정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 위에 이런 걸 켜놓으면 그 OCR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문서 인식하는 거, QR 코드. 그 다음에 이 촬영 문서 추천을 누르면 여기서 그 최적의 어떤 상황이 되면 그 하얀 원하고 노란 원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합쳐지면 그게 구도가 맞는 거예요. 그거 이따가 한번 실습하면서 하는 거고, 이거 켜놓으시고. 아, 그리고 지금 요 상태가 여기 사진에서 오세요. 사진에서 여기 촬영 모드를 사진에 놓고 오세요. 됐죠? 네. 다시 설정으로 오시고, 이게 촬영 모드에 사진에 있지 않고 뭐 프로나 동영상이나 이런 데 있으면 이 메뉴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안 되고 있어서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진으로 들어오면 다시 활성화 되죠? 네. 이게 의외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 얘기 안 하면 그럴 수 있죠. 뭐. 자, 그 다음에 요 인텔리전트 최적화라고 있죠? 여기도 메뉴가 기종에 따라서 다 똑같지 않아요. 없는 메뉴도 있고 이름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AI 기능을 내가 최적화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그냥 최대 정도 두면 돼요. 그래서 뭐 용어가 복잡하죠. 후처리를 생략하고 촬영 속도를 높인다, 사진을 빠르게 촬영한다 이런데 그냥 최대다 놓고 경영을 차려놓고 AI 기능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진에 촬영 버튼 밀기 있죠? 여기를 터치해 보세요. 손을 터치하면 촬영 버튼을 이게 셔터 버튼이죠? 네. 원래 누르잖아요. 터치하는데 터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미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밀면 다른 기능이 생겨요. 요 중에 하나를 쓸 수가 있어. 이렇게 밀면 버스 사진은 뭐냐면 연속 촬영이에요. 연속 촬영이고, 여기 선택하면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 같이 보여주는 게 GIF예요. 요거는 순간적인 찍으니까 이런 거 좋죠. 새들이 날아가는 거.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그 공중부양하죠. 그때 순간 잡기 힘들잖아요. 그때 터치하는 게 아니라 쭈르륵 미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몇십 장이 찍혀.
그럼 그 중에 제일 잘 찍힌 거는 노란 왕관이 보여요. 그럼 그거만 선택하고 나머지 싹 지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직접 한번 해봐요. 자, 거기다 버섯을 놓고 내가 쫙 찍을 때 움직이는 거 있을 때 해야 돼요. 움직이는 게 있을 때. 근데 여기는 뭐 안 움직이니까 소리 들려요? 지금 30점 찍혀서 30점. 그래서 여기 가보면 여기 37장이네. 37장을 눌러서 쭉 보면 제일 잘 찍힌 게 이렇게 왕관 모양이 있어요. 그럼 그거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요거만 선택하고 삭제. 그럼 왕관 모양만 선택하고 나머지 지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걸 잡을 때 쓰는 게 버스트 샷이에요. 돼요? 원간이 없는데. 맨 끝에 있는. 쭉 하다 보면 그 중에 딱 하나 있어요. 왕관 모양이. 네, 제대로 못 찍었나. 이거를 잘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지 상황이니까 조금 더 안 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그러니까 카메라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물체가 움직이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눌러야 되는구나. 여기 눌러서 손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야. 이렇게 쭉 아래로 손으로 끌어내리는 거야. 그게 버스트 하세요. 그래서 새들이 날아가거나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어떤 뭐 그런 순간 포착을 할 때 쓰는 게 버스트 샷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워터마크라고 있죠. 평상시엔 꺼놨는데 이게 뭐냐면 거길 키고 사용하라고 보면 사진에다가 이렇게 뭘 써지게 하는 거예요. 이 원래 용도는 뭐냐면 내 사진을 보기만 하고 다른 용도로 못 쓰게 하려는 의도예요. 아시겠죠? 원래는 요 사항이 사진의 그 위치를 여기 보면 상세 정보로 이게 있어요. 여기 안 보여도 상세 정보에 아세요? 네. 근데 사진에 아예 워터마크를 켜놓으면 사진에 아예 이게 찍힌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회사 로고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 의도는 다른 용도로 못 쓰게 하려고 그러는 게 워터마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편집을 눌러서 뭐 이렇게 글씨를 내가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워터마크예요. 자, 워터마크다. 그래서 평상시에 안 쓰면 워터마크는 꺼놓으세요. 그 다음에 고급 사진 옵션은 고유일 사진 찍을 때 이걸 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원본으로 찍히는 건데 그 대신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그리고 여기 있죠. HEIF로 이렇게 찍히게 되면 편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편집이.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JPEG로 여기다 놔두고 요거는 꺼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켜놓으면 사진 편집이 안 되는 것들이 사진이 찍혀요. 그래서 가끔가다 편집이 안 되는데 거길 가서 보면 확장자가 JPG가 아니고 HIF로 찍힌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몰라. 켜놨는지 안 켜놨는지도. 아시겠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셀카 찍을 때 이 뒤에 글씨가 막 바뀌잖아요. 좌우 바뀐 걸 이렇게 반전 없이 제대로 찍히게 하거나 뭐 이런 걸 쓸 때 쓰는 거예요. 셀카 찍을 때. 그 다음에 동영상은 여기 이제 속도예요. 속도를 어떻게 할래 선택하는데 주로 쓰는 게 요거 그냥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동영상 손돌림 버전 켜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게 고급 동영상 옵션이
이런 것들은 기종이 낮은 기종들은 없어요. 아예 이 항목이 없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고급 동영상 옵션 보고 그 다음에 일반에 대상 추정 AF 있죠. 요게 이거 원래 키면은 움직이는 물건을 이게 AF가 오토포커스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건 찍을 때 뭐 자동차나 뭐 저기 개가 같은 거 찍을 때 하면 되는데 그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데 이걸 키면 내가 그 밝기 조정하거나 뭐 초점 맞추거나 이런데 내가 수동이 안 돼. 그래서 평상시에는 꺼내는 게 좋아요. 오히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촬영 가이드는 가로 세로 흰선이 있어요. 세 개가. 그래서 수평 수직 맞출 때 좋아요. 여기서 켜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치 태그 있죠. 이걸 켜놓으면 사진이나 동영상 찍을 때 위치 정보가 같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촬영 방법 여기서 여기 음량 버튼 누르기를 누르면 음량 버튼이 여기 볼륨 버튼이죠. 여기 이걸 대신해서 또 쓸 수 있는 기능을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쓸만한 거는 요거예요. 사람이 동영상 촬영. 그 다음에 내가 뭐 작품 촬영하거나 이런 분은 요걸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제 카메라에서 여기 셔터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 볼륨 버튼을 눌러도 촬영되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그게 아까 이제 여기 촬영 방법에서 요걸 했을 때 셔터 버튼 대신 볼륨 버튼으로 셔터를 쓸 수 있고 요거 다 아시죠? 음성 명령 이거 해놓으면 뭐 스마일 김치 그런데 실제 요것도 돼요. 동영상 촬영 하려면 동영상도 촬영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플로팅 촬영 버튼은 이 셔터 버튼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켜놓고 하면 보세요.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세밀하게 쓸 때 요걸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서 양손으로 해서 똑같이 쓰는 거고. 근데 이제 자주 쓰는 분들은 요거를 그 원래 셔터 있는 데다 갖다 겹쳐 놓으면 돼요. 이렇게 겹쳤죠. 그래서 쓰다가 내가 플로팅 버튼 쓸 일이 있다. 그럼 이렇게 끌고 나오면 되죠. 이렇게. 근데 평상시에 안 쓰실 분들은 아예 다시 들어가서 그걸 꺼놓으면 돼요. 꺼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손바닥 내밀기는 이제 셀카 같은 거 찍을 때 저 카메라 렌즈랑 이렇게 손이 닿으면 그것도 찍히는 경우도 있는데 잘 안 돼요. 코앞에까지 가서 해야 예, 막 헷갈리게 해요. 그 다음에 설정 유지는 내가 어떤 상황을 해놨을 때 그대로 유지할래 말래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없는 메뉴들이 많아요. 설정 유지도.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누르면 원래 없는 기능들이 추가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여기 2배, 10배, 100배가 있었죠? 그게 추가되는 거예요. 줌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자동 HDR 그 사진을 조금 더 섬세하게 찍는 거예요. 어두운 것도 좀 덜 어둡고 많이 어두운 게 있죠. 그런 걸 좀 구분하고 그다음에 밝은 것도 조금 밝고 조금 많이 밝고 그런 기능. 그다음에 사진 질감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부드럽게 할 수 있고 뭐 더 부드럽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뭐 렌즈는
자동 전환 당연하죠. 해놓고 그 다음에 왜곡을 조금 더 보정을 했는 이게 뭐냐면 다른 이게 DSLR보다는 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왜곡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각으로 평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은 왜곡이 좀 작고 여기서부터 멀어질수록 왜곡이 커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정해 주는 게 이걸 키면 좀 보정을 해 주는 기능이고, 그다음에 요 왜곡을 이용하면 오히려 사진이 원하는 사진 찍을 수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얼굴이 작고 다리 긴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찍으려고 하면 자꾸 뒤로 가잖아. 멀리 가려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얼굴을 여기다 두고 다리를 여기다 두는 거야. 그럼 다리는 여기 길어지고 얼굴은 작아져요. 그게 왜곡 현상을 이용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없는 기능 중에 내가 시간적으로 빨리 촬영하려면 요거고 초점을 잘 맞추게 하려면 요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셔터를 닫는 순간에 바로 촬영하는 거고, 요거는 셔터를 눌렀어도 초점을 맞춘 다음에 찍는 거고. 둘 다 켜져 있으면 뭐 상황에 맞춰서 하는 상황에 거예요. 맞춰서 그때 AI. 그 다음에 요걸 켜놓으면 사진 모드에서 동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다가 아까 촬영 못해 이렇게 밑으로 내린 거셨죠? 네. 내리면 동영상으로 바뀌어. 사진 찍다가. 그리고 조금 더 내리면 자물쇠 모양이 생겨. 그래서 자물쇠를 터치하면 사진에서 아예 동영상 모드로 촬영 모드가 바뀌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습관을 들이면 버스샷도 잘안 돼요. 버섯 같은 건데 이렇게 찍는 건데 이게 지금 이게 사진 모드잖아요. 여기서 동영상으로 가네. 아 이게 위로 올려야 돼 위로. 아래로 내려주시는데. 자 지금 동영상 모드로 왔잖아요. 자 아까 버스샷은 끌어서 아래로 내렸죠. 네. 근데 동영상으로 갈 때는 위로 올리는 거예요, 위로. 근데 위로. 아래로 내려도 돼요. 예? 아래로 내려도 동영상이 돼요. 거짓말 마요. 진짜 아니, 진짜. 그 연속 촬영했지 연속 아니, 촬영.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내리니까 동영상 뜨잖아요. 저거 안 했어요? 뭐야? 했는데. 버스샷이 왜 안 되지? 버스샷이 잘 안 돼요. 아, 그거는 뭘로 해놨어요? 잠깐만요. 근데도 잘안 된다. 지금 여기서. 협정에서 네. 아까 이 버스샷으로 돼 있네. 했는데요. 있는데 근데 왜 아까 버스 똑같이 그것도 또 똑같이 되죠? 야. 일전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요거는 해도- 연속찬 아니 버스샷이고 그렇게 밑으로 내려도 동영상이 찍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 아닌데 아니 그거는 됐는데 다시 아까 한번 해봐요. 되는 건 확인했는데요. 다시 해봐요. 꾹 눌러서 네. 아니 꾹 눌러서 위로 올려보세요. 꾹 눌러서 위로. 지금 동영상 바뀌었어요? 네. 그다음 한 번 더 올리면 자물쇠까지 올리면 다시 쭉 눌러서 자물쇠까지 두면 손 놓으면 바로 이제 동영상 바로 전화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래로 해서 아래로 내려도 이 동영상 되잖아요. 아니 위에 지금 대기 상태라고 그게 대기 상태라고. 그러니까 내리지 말고 위로 올리라고요. 내리지 말고 위로 올리라고. 됐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 기능이 혹시 물어보면 그런 것까지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요걸 켜놨기 때문에
카메라 우선에서 이걸 켜놨기 때문에 아까 그게 되는 거예요. 사진 모드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 타이머 여기 보세요. 타이머 이거 터치하시면 이게 이제 그 셀카를 찍거나 아니면 작품 사진 찍을 때 그 셔터 한 번 누를 때 한 장만 찍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 장을 찍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때 촬영 수를 정하는 거예요. 석 장, 5장, 7장 할 수 있고 이 석 장을 찍을 때 각 장마다 촬영 간격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적으로 쓸 때 쓰는 거예요. 작품 사진 찍거나 뭐 이런 찍을 때 쓰는 타이머 설정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뭐 어댑터 보정하는 거하고 그리고 요거 특별하지 않은 이상 요거 오디오 모니터는 키지 마세요. 요 모니터 켜놓으면 이 하울링이 울려서 다른 거 할 때 소리가 울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한번 들을 때 하는 거예요. 동영상 녹화할 때 소리가 있잖아요. 그 들어오는 소리를 확인하는 건데, 자, 그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어시스턴트 이렇게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나가서 이제 촬영 모드. 요 밑에가 촬영 모드잖아요. 그죠? 여기를 촬영 모드를 쭉 옆으로 밀고 가면 맨 끝에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를 눌러서 그러면 이게 그 남아있는 거는 내가 끌고 오질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뭐뭐 하실 거냐면 듀얼 레코딩 하고 그 다음에 인물 사진, 그 다음에 싱글 테이크, 프로, 음식, 하이퍼랩스, 그걸 다 밑으로 끌어놓는 거예요. 밑에 끌어오네. 내려서 밑에 여기다가 다시 더보기를 눌러서 편집을 눌러서 여기서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 밑으로 촬영 모드가 내려오는 거예요. 필요한 건 내려오고 필요 없는 건 위로 올리고 그러고 나서 저장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쭉쭉 끌고 들어오면서 순서를 바꾸는데 많이 쓰는 사진하고 뭐 그런 거는 맨 앞으로 배치를 하고 안 쓰는 거 자주 안 쓰는 건 뒤로 배치하고 됐죠? 자, 그래놓고 이제 이게 워낙은 밖에서 실습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우선 사진에 두고 촬영 모드 사진 됐어요? 이 사진이 제일 일반적인 기능이에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특화된 게 이 사진에서 인물 사진, 음식 사진 있었죠? 그 상황에 맞게 바꾼 거예요. 자, 사진에 두고 그 다음에 이게 스마트폰 카메라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기가 밝기가 평균 밝기 전체. 그러다 보면 어두운 데도 있고 밝은 데도 있죠. 그걸 내가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어. 자, 여기서 내가 어두운 데를 터치하고 어두운 데를 한번 딱 터치하면 동그란 게 생기고 밑에 막대가 생겨요. 막대를 좌우로 옮겨보세요. 조절되나요? 밝기 조절되죠? 근데 내가 이 상태를 전체 평균을 하겠다 그러면 그때 위에 자물쇠를 터치하면 그 상태로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인데 어디 한 부분을 맞춰서 그 상태로 내가 밝기를 조정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놓고 자물쇠를 누르면 그 밝기로 전체로 조정하는 거예요. 여기 밝기 조정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제일 좋은 점이 이건데 잘 안 쓰셔.
안 쓰죠? 몰라서 못 쓰.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내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실내라 좀 실감은 안 나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을 초점을 맞추시고 그럼 맨 앞에 있는 사람을 터치하면 돼. 이렇게. 그다음에 맨 뒤에 있는 사람을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을 터치하면 그 사람이 초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실내에서는 실감이 안 나는데 먼 데서는 이게 확실히 구분이 돼요. 바깥에선. 아시겠죠? 그래서 경치사진 같은 거 찍을 때 그 사람 위주로 찍으려면 사람 얼굴 하나 딱 터치하고 경치를 위주로 할 때는 경치에다 딱 손을 터치하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중요한 거야. 이것도 밝기 조정하는 거, 초점 맞추는 거 이렇게 하고서 찍으면 좋겠죠? 찍기 전에 한번 손으로 터치만 하면 사진이 바뀐다고요. 아시겠죠? 밝기 조정, 초점 조정 스마트폰 카메라 제일 좋은 점이에요. 그렇게 하고 사진을 찍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촬영 모드 중에 인물사진 갖다 놓으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 실제 옆에 뭐 찍었다 지워도 되니까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놓으면 얼굴 주변에 노란 사각형이 생겨요. 되죠? 그러면 인물 위주로 하는 건데 그 인물을 한번 손으로 살짝 터치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수평 수직도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종에 따라 다른데 요 밑에 보면 동그라미들이 있죠? 동그라미 눌러서 그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블러라고 있어요. 여기 요거 누르면 인물사진 모드에서 요거 누르면 이렇게 블러 그 다음에 뭐 스튜디오 하이키모노 로키모노 있는데 블러라고 있어요. 블러 이건 사진은 없는데. 블러 보이나요? 신기한 게. 인물에서 블러 네. 그 이게 뭐냐면 주변을 흐리게 하는 거야. 주변을 네. 그러면 그 인물이 부각되죠. 네. 없어요. 되게 신기한데. 없는 걸 어떻게? 아니 이거는 왜 아까 왜 플로팅 쓰지 말랬더니 여기다 아, 그러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숨어 있었구나. 거기 터치해보세요. 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 부른 거 같아요. 이거 아니 이름이 다르군. 여기 블러 맨 첫 번째 블러 있죠? 네. 네. 블러에다 놓고 밑에 여기 스케일 있죠? 눈금 네. 블러에 놓고 여기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높이면 주변에 많이 흐리게 하는 거고 약하게 하면 주변을 좀 덜 흐리게 하는 거예요. 저 차이가 안 아니 인물에다 놓고 하면 확실히 차이가 안 되니까 인물에 놓고 그 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해보세요. 이 숫자가 높으면 더 많이 흐려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줌은 안 되나요? 이렇게 크게 손으로 이렇게 넓히면 되는데 해상도가 깨져요. 가급적 인물 사진은 그걸 손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블러만 해보더라고. 블러만. 근데 여기 이게 지금 저 옆에 보세요. 옆에가 지금 많이 흐려지잖아. 네. 그거 못 느껴요? 네. 네. 이게 블러라고. 근데 별로 안 이게 찍고 나면 무지하게 차이가 나요. 이게 접사할 때 초점 맞은 거는 정확하게 보이고 흐린 건 좀 흐리게 보이죠? 네. 접사하는 효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물 사진 찍을 때 그 인물을 부각되게 하고 싶으면 그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요걸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걸 이용하면 접사할 때 이렇게 인물 사진 찍어도 돼요. 꽃이 많은데 어느 한 꽃만 크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인물에다 두고 그 꽃 위주로 하면 주변의 꽃은 무지하게 흐리게 나오고 그 초점 맞춘 그 꽃만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블러예요. 아웃포커싱이라 해요. 용어로 아웃포커싱. 아시겠죠? 네. 요거 잘 쓰면 인물 사진 되게 잘 나와요. 그 블러 꼭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카메라 스위치가 딱 거기 있어. 그 다음에 싱글 테이크 있죠. 네. 싱글 테이크. 그거 플로팅 안 쓰면 지우세요. 네. 싱글 테이크. 싱글 테이크는 한 번에 여러 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동영상도 찍어주고 가까이 있는 사진, 멀리 있는 사진 이렇게 찍었는데 내가 블로그에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여러 번 쓸 때는 이게 좋아요. 그 싱글 테이크 누르면 그 대신 움직여야 돼. 동영상까지 찍어야 되니까 10초가 정상이고 자 싱글 테이크로 오셔서 자 싱글 테이크 왔죠? 네. 네. 그러면 싱글 테이크로 해서 요게 이제 선택할 것들이 요 위에 필터 보이죠? 네. 근데 저는 지금 필터가 안 보이네요. 거기를 필터를 선택하면 6가지인가 뭐 있죠? 네. 그걸 다 할 수도 있고 지워서 그걸 뺄 수도 있어요. 이 7.0에는 그게 안 보이네요. 왜 안 보여? 아 여기 있네. 이렇게 보이죠? 촬영 옵션 싱글 테이크에서 강사님 어디 있었어요? 저는 이 7.0이라 여기 있어요. 여기 필터가 6.0은 여기 필터가 위에 있어요. 위에 네. 찾았어요? 네. 네. 자 그거 눌러서 내가 이걸 다 쓸 거면 그냥 두고 이 중에서 안 쓸 거면 눌러서 저기 끄면 돼요. 모드를. 그러면 이게 한 번 찍을 때 이걸 이런 걸 다 찍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고 자 찍으면 선택하면 이게 10초 동안 돌아가는 거예요. 10초 동안. 그럼 좀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동영상이니까. 동영상도 되고 사진도 찍히니까. 15초 찍는데 이게 자 이렇게 하고 다 되기 전에 5초를 또 늘릴 수도 있어요. 누르면 5초 간격을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가면 여기 보세요. 싱글 테이크 여러 장이 같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블로그도 올리고 뭐 여기 인스타그램도 올리고 뭐 이런 때는 이게 좋은 거예요. 싱글 테이크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음식 열어보세요. 음식. 자, 요거는 인물 사진 모드하고 비슷해요. 요 사각형에다가 이 음식을 갖다 놓고 그러면 그 음식 위주로 초점이 맞는 거야. 그럼 여기 벗어난 부분은 흐리게 나오는 거야. 흐리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옆에 여기 위에 보세요. 온도계 같은 거 보이죠? 여기 거기 터치해 보세요. 음식 옆에. 됐어요? 자, 요거는 아까 인물 사진에서 블러에 블러. 요거 비끈 쳐져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걸 끈 거야. 블러 효과를. 그냥 나야 블러 효과가 된 거고. 그다음에 온도계를 선택하면 밑에 이쪽이 청색, 이쪽이 빨간 게 보이죠? 네. 온도를 정해. 온도. 그러면 음식은 조금 따뜻해야 식감이 나잖아요. 고기를 빨간 쪽으로 갖다 놓고 여기 갖다 놓고 찍으면 음식이 좀 먹음직스럽게 식감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식 사진 찍을 때. 그리고 이제 이거를 경치 사진에서 이용하면 그때는 거꾸로 이쪽 파란 쪽으로 해놓으면 약간 청량감이나 뭐 이런 느낌을 바꿀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블러를 끄라고요? 아니 끄면 안 된다고. 예. 블러는 하지 키라고 이렇게. 키라고 켜놓으면 이렇게 비끔 켜진 게 끈 거고 비끔 안 켜진 게 블러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인물 사진에서 블러 하는 거하고 똑같이. 됐죠? 네. 그리고 요거를 인물 사진에 써도 돼요. 네. 그러면 똑같이 여기 블러 그다음에 두고 그다음에 이 온도계에서 조금 빨간색으로 하면 온화한 얼굴이 돼. 온화한 얼굴. 인물 사진 찍을 때. 아시겠죠? 그렇게 활용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 은근히 많네요. 뭐가 메뉴가 너무 많아.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네. 그 다음에 프로를 한번 가볼게요. 왜냐면 한 번씩은 해봐야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네. 다 하지 않더라도. 자, 프로 왔나요? 네. 자, 프로에서 자, 렌즈를 바꿔서 갈 수도 있고. 이게 완전히 제가 이게 실점용으로 바뀌면서 이용 적응이 안 되네요, 진짜. 또뭐 있어도 몰라서 못 자, 쓰겠어요. 나머지 여기 뭐 다른 거 다 네. 이게 뭐 여기 있죠, ISO 뭐 있죠. 그다음에 수행하는데 여기 주로 쓸만한 거는 여기 화이트 밸런스 있어요. WB. 요게 아까 색온도에 색온도. 그러니까 내가 그 경치 사진 찍으면서도 색 온도 조절하고 싶으면 프로에서 들어가가지고 요걸 건드리면 돼. WB. 그러면 아까 하고 똑같이 밑에 스케일이 생겨요. 그러면 5000 밑으로 가면 청색이고 5000 이상으로 가면 빨간색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 모드에서 여기 스피드 위주로 하겠다. 그 다음에 감도 위주로 하겠다. 선택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여기까지 손대서 할 일은 없겠죠? 전문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여기는 WB 요것만 화이트 밸런스 프로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설명만 드릴게요. 파노라마는 그 경치 사진이나 행사 사진 찍을 때 한 장 가지고 모자랄 때 있죠. 폭이 넓어서 그때 파노라마를 찍으면 사진을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한 서너 장의 폭을 넓게 하나 찍어주는 거예요. 넓게 파노라마. 그러니까 경치 사진 그 대신 그걸 계속 움직여야 돼. 화살표가 나오죠. 네. 그 화살표 따라 같이 움직여야 돼. 그러면 이렇게 넓게 찍어주는 거예요. 넓게. 이게 파노라마예요. 외국이 왔네. 감각. 그 다음에 야간에는 요거 야간에 놓고 나면 조금 더 야간에 잘 찍히는 거고 하이퍼랩스라고 있어요. 이 하이퍼랩스는 뭐냐면 긴 시간을 짧게 주려는 거예요. 뭐 1분 동안 촬영한 거를 뭐 10초나 20초에 짧게 보여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동영상 찍을 때 단순 반복한 게 시간이 길잖아요. 그럴 때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이퍼랩스예요. 자, 동영상은 뭐 당연히 아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찍다가 아까 사진 찍다가 동영상으로 하는 거 했었죠? 꾹 눌러서 위로 올리면 사진에 동영인데 여기서도 여기는 찍다가 이제 이 동영상 대기 상태예요. 여기서 누르면 지금 이게 위에 숫자가 보이죠? 그리고 이게 유튜브 본영상 사이즈예요. 16 옆으로 뉘어야. 요게 16대 9예요. 세우면 9대 16. 그 유튜브 쇼츠 있죠? 쇼츠. 그런데 이렇게 놓고 이 상태에서 동영상을 찍다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카메라 모양이나 요거 누르면 깜빡해요. 깜빡해보세요. 눌러보세요. 깜빡하죠? 네. 동영상을 찍으면서 사진을 같이 찍을 수 있어요. 괜찮죠? 지금 듀얼 레코딩이에요? 예? 그게 메뉴가. 동영상을 찍어야 찍는 순간에 그거 보인다고요. 안 돼요? 아, 어떤 메뉴 말씀하세요? 동영상에서. 동영상에서. 아, 이 듀얼 레코딩 이런 거. 아니 동영상을 놓고 네. 찍으면서 이걸 누르면 깜빡했죠? 네. 지금 찍힌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동영상 찍으면서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듀얼 레코딩은 그 전면 후면을 같이 찍는 거예요. 요거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 나 모습이랑
앞에 모습을 같이 찍을 때 이렇게.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예, 이게 듀얼 레코딩. 그렇구나. 아시겠죠? 잘 몰라서 여태까지 안 썼죠? 저는 듀얼 레코딩이 이런 게 있는지 없어요? 이름이 다를 수도 있어. 이름이 듀얼 레코딩 쓰는 그거 같은데. 그거 한번 끌어보자. 아, 그거 뭐라고? 프로 동영상. 아, 그거 말고. 이거. 디럭터스 뷰. 그래, 터치해도 돼. 해놓고 그걸 열어. 맞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촬영도 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요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저 무음 카메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셔터 소리가 안 나면 좀 안 되는 지역 있죠. 네. 뭐 교육 시간이나 예배하거나 아니면 어디 뭐 행사할 때 조용한 데서 할 때 그때는 요걸 누르는 거예요. 요거는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무음 카메라라고 검색을 하세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까만 바탕에 있는 거 요게 그래도 해상도가 덜 깨지고 그래서 요걸 설치해 놓고 카메라 있는 데다 옆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눌러서 설치하면 지금 홈화면에 설치가 돼 있죠. 그걸 꾹 눌러서 홈화면에 추가 눌러서 이렇게 카메라 있는 근처에 여기 갖다 놓으셔서 그 소리가 나면 안 될 때 요걸 누르면 요거 소리가 안 나요. 눌러도. 괜찮죠? 요것도 쓰세요. 무음 카메라. 셔터 소리 안 나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스토어 가서 이번에는 카메라 어플을 2개 설치할 거예요. B612하고 피크닉하고 설치하세요. B612 그 효과 카메라 어플이에요. 네. 알파벳에 B하고 숫자에 612 숫자에 612 B612 요거 여기 보세요. 요거 보고 똑같은 거 설치하세요. B612 그 다음에 피크닉 이따가 쓰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쓰는 거 좋아해요. 유캔 메이커. 이거는 화장까지 해주는 거야. 화장까지. 유캔 메이크업 B612. 피크닉은 어떤 자, 그 다음에 다시 피크닉은 경치 사진이에요. 피크닉은 요거예요. 바탕에 P라고 된 거 요거. 슬로우도 많이 걸려요. 자, 그래가지고 B612를 먼저 열어보세요. B612. 요것도 홈화면에 추가해 놓으셔도 되고 그냥 넣으면 됐나요? B612 해서 여세요.
됐어요? 됐어요? 열었어요? 원하는 거 해주고. 자, 그러면 이게 얼굴에 특화된 건데 이거는 미리 설정을 하면 보정까지 한 번에 돼요. 보정까지. 자, 여기 더보기 있죠? 이 더보기 눌러보세요. 여기 더보기 누르면 거기서 보세요. 여기 메이크업 있잖아. 메이크업 켜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설정 있죠. 설정 그 위에 네. 설정 누르면 여기 카메라 설정에서 여기 잡티 제거 그리더 여기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켜주고 B612 마크를 끄세요. 이걸 키면 사진 찍을 때마다 마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잔주름은 안 나와. 잔주름은. 아 정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저 좀 나이 드신 분들 주름 신경 쓰면 이걸로 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셀카 찍어보세요. 셀카.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이거 쓰면 사기라 그래. 사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유캔 메이크업 있죠. 그거 쓰고 나이 드신 분들은 요거 B612 쓰고.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은 여기다가 찍은 다음에 여기 뷰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도 그냥 찍기만 해도 아까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했잖아요. 네. 했기 때문에 잔주름이나 이런 거는 기본 보정은 된다고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그거 쓰고 그 다음에 피크닉 여세요. 피크닉. 자, 피크닉을 열면 그러니까 그 아까 B612는 인물 사진 찍을 때 일반 카메라 대신 그걸 여는 거예요. 그걸 열어서 그걸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피크닉인데 왜 요새 광고가 하도 심해서 광고는 피해가야 돼요. 광고 누르면 글로 들어가요. 자, 요게 피크닉 첫 화면이에요. 네. 여기까지 왔나요? 네. 자, 이거는 바로 찍어도 되고 그 다음에 갤러리는 갖고 와서 해도 돼요. 아까 B612도 바로 찍어도 되지만 이미 찍은 걸 갤러리를 갖고 와서 해도 보정이 돼요. 자, 여기서 여기 이제 실내니까 갤러리에 있는 건 경치 사진 하나 가질 건데 그 전에 요 위에 요 토니바퀴 있어요. 토니바퀴 누르면 여기도 뭐 간단한 거는 여기 피크닉 마크를 켜는 걸 꺼놓으세요. 위에 피크닉 마크를 꺼야 되고 그 대신 광고를 보라는 얘기예요. 광고 보는 게 낫죠? 마커보다. 광고 보고 아이 진짜 이 어쩔 수가 없구나. 이게 좀 그전보다 광고가 지저분해졌네요. 이게 넘어가질 않아 왜? 이러지 않았었는데 왜 이 정도로? 뭐 광고 보고 지나가면 되는데 넘어가질 않네. 그 위에 X 끄면은 아니 그게 딴게 또 나와요. 이게 이제 X 나왔네. X 나오는. 자 됐어요. 그래서 위치 정보만 하고 다시 환경設定나가서 다시 여기서 갤러리를 눌러서 갤러리에서 경치 사진을 한번
봐주시고 이 광고는 좀 기다렸다 넘어가야 돼요. 그거 터치하면 광고로 들어가요. 야 이거 참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짜증나겠네. 자 경시사진 하나 터치하시고 됐나요? 안 돼요. 잘 된 사진보다 오히려 날 흐린 사진 같은 거 갖고 와도 돼요. 그러니까 흐린 사진을 맑은 날 찍은 사진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안 되시는 거. 지금 광고 때문에 그럼 소리만 줘. 조금 있으면 넘어가. 아 됐어요. 여기. 이렇게 하면 죄가 정말. 나왔다. 꺼졌다. 됐어요. 됐어요. 갤러리. 사진 갖고 오셨네. 자, 사진 갖고 왔죠? 네.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맨 앞에 게 원본이에요. 원본이고 이게 하나하나가 필터인데 그 위에 구름 모양 있는 거 있죠? 네. 구름 모양 있는 거. 이게 AI 기능이에요. 그 AI 기능이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구름 양을 조절할 수 있고 하늘을 파랗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다섯 번째 알프스라고 있죠 여기. 알프스가 있군요. 이거 알프스 해보세요. 알프스. 그래 놓고서 여기 두 개 있죠? 구름이랑 여기 있는 거. 네. 요거 타치하면 막대가 생겨요. 그 막대 가지고 조절을 해보세요. 구름이 생겼다 없었어요. 구름이 생겨서 없자고 하늘이 파래졌다 회졌다 해죠. 네. 그러니까 여기 흐린 날 사진 찍고 맑은 날로 사진을 바꿀 수도 있고 맑은 날을 흐린 날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AI 기능으로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걸 하나 저장해 주시고 요 저장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데로 가면 보세요. 여기 황혼 사진도 있고 분위기 바뀐 사진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해보시면 특히 요 구름 모양 있는 게 AI 구름이 있는 게 적용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 데이 브레이크도 있고 이렇게 낮에 찍은 거를 새벽에 찍은 것처럼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 맨 끝에 가면 이게 눈 내리는 거 스노우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쓸만한 괜찮은 거예요. 이거 피크닉이에요. 됐죠? 네. 이게 시간이 없어서 자꾸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할 게 많은데 이것만 하다가 끝나요, 진짜. 잠깐만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피크닉하고 비유기를 했고 유캔 메이크업은 써놨다가 나중에 설치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오늘 많이 할 건데 하나도 못하네 이런.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아까 단체방에 올려드린 거 봤어요? 네. 그거 나중에 그 컴퓨터에 다 다운 받으세요. 다운 받으시고 우선 제가 이 책자 PDF는 이거 워낙 판매하는 건데 그냥 딱 드린 거예요. 책 PDF인데 시연할 때 쓰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봉사활동 나갔을 때 좀 자신 없을 때는 한쪽에 PDF 열어놓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라고 쓰고 그다음에 저번 보수교육 때 쓰던 One UI 버전 만든 거 제거하고 그다음에 아이폰 뭐 이렇게 해서 몇 개 올려드렸어요.
그거 나중에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백선은 뭐예요? 자, 구글 저기 보세요. 제가 지금 음성 인식 기능 쓸 건데 요거 어센트하고 제미나이하고 그 다음에 구글 렌즈를 어디 갔냐? 구글 렌즈를 설치를 할 거예요. 자, 원래 구글에 가면 이 구글을 열면 요게 구글 렌즈예요. 네. 여기 어시언트고. 근데 이 들을 때마다 귀찮으니까 아예 앱에서 설치를 할 거예요. 플레이스토어 가서 구글 렌즈 그 다음에 구글 어시스턴트를 검색을 해서 설치를 하세요. 요거 구글 렌즈 요 모양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가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설정을 한번 해줘야 돼요. 구글 어시스턴트 하면 설치해서 구글 어시스턴트 열면 이름 화면이 나와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점점 그 어시스턴트에서 제미나이로 지금 전환하려고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어시스턴트의 기능이 다 제미나이로 지금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실제 막 통역하는 거나 이런 것도 안 돼, 제미나이에서. 그래서 일단은 제미나이로 가지 마시고 여기서 어시스턴트로 남아 있어야 돼요. 어시스턴트로. 제미나이 여기 하지 마시고 어시스턴트로. 재미나는 엄청 좋던데요. 정말 어려워요. 좋은데 네. 아직 실시간 통역하나 이런 건 안 돼요. 실시간 응. 지금 최고예요. 무료로 구성되는 인간의 기사 같은. 나중에 제미나이 또 하면 진짜 좋은 거 많아요. GPT 무료로 딱 열었더니 환영합니다 재미나이. 그래서 거기서 제미나이를 열지 말고 어시스턴트로 할 거예요. 지금 설정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게 된 거예요? 네. 제미나이 AI로 열렸네. 이 설정이 어디가 설정이 안 보이네. 지금 완전 제미나이로 거기 어시스턴트. 처음에 열면 뭐라 나오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설정이 이걸 안 하시고 제미나이를 여셨네 아까. 음. 제미나이로 하지 마시고 일단 오션트를 먼저 할 거예요. 자, 지금 제미나이로 돼 있잖아요. 오션트로 해서 네, 전환. 다시 열기. 그러면 이제 오션트가 열린 거예요. 된 거예요. 됐어요. 여기서 그냥 지금 전자들이 들어오는 오션트로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어센트가 그 내 목소리를 음성 인식해 놓으면 훨씬 인식률이 좋아져요. 그걸 하려면 구글을 들어가야 돼. 구글을 여세요. 구글에서 설정을 누르면 거기에 여기 어시스턴트가 있어요. 구글의 설정. 구글의 설정에서 어시스턴트. 여기 눌러줬죠. 없는데? 여기 설정. 여기 눌러서 여기 어시스턴트, 구글 어시스턴트 누르세요. 구글의 설정. 기본 설정. 아니,
본인 사진이나 뭐 여기 설정, 여기 어시언트. 됐어요. 됐나요? 네. 안 되는 왜 그러세요? 아니 잠깐만 여기 설정에 구글에서 뭐지? 설정 구글이 아닌데? 왜 그러세요? 소금이다. 어디서 들었어요? 이거 모양 좀 이상하다. 어선트 열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중에 여기 보이스 매치. 보이스 매치는 내 목소리를 조금 더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하고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다시 하세요. 네. 그래야 인식이 더 높아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키고 헤이 구글이라고 된 거 요거 키고 그 다음에 여기 저는 이미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나와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학습시키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 눌러서 자, 이 따라 읽으면 돼. 헤이 구글 감사 인사 쓰는 걸 도와줘. 헤이 구글 감사 인사 쓰는 걸 도와줘. 인식이 왜 안 돼? 헤이 구글 감사 인사 쓰는 걸 도와줘. 자, 이 네 번 따라하는 거야, 네 번. 헤이 구글 내일 날씨 어때? 선생님 목소리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하는 거 보고 벌써 혼자 하고 있어요. 헤이 구글 내일 날씨 어때? 내가 요번에 이제 세 번째 오케이 구글 무지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해 줘. 오케이 구글 5분 타이머 맞춰줘. 이렇게 네 번 따라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게 가지고 내가 그대로 쓰겠다고 그 음성을 모델로 쓰겠다고 동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해서 꼭 한번 학습시키 하세요. 그렇게 놓고 나면 그러고 나서 나가면 자 이제 오케이 구글 해보세요. 이게 되게 그새 또 재미나요로 또 넘어갔네요. 아 이게 참 귀찮게 하네. 집에 가서 할게요. 헤이 구글.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말로 헤이 구글. 지금 재미나이는 헤이 구글. 뭘 이렇게 명령하는 거는 어선트가 더 나아요. 근데 뭘 해서 만들어줘 뭐 해가지고 만들어줘 이런 게 재미나이가 낫고 그 다음에 재미나이가 안 되는 게 실시간 통역이 안 돼. 재미나이가.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올 연말 되면 어선트가 흡수된대 일로. 지금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돼 있어. 둘 중에 하나. 그게 헷갈리게 되는데 어선트를 부르는 게 어선트 부르는 게 오케이 구글 하거나 아니면 여기 터치하거나. 근데 지금 재미나이로 전환이 됐어요. Translates to or in English. It's used to connect two or more actions, states, or options, indicating. 그러니까 웬만한 건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기능들이 있다. 어선트에서 안 되는 기능들이. 지금 재미나이가 열려서 헤이 구글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오케이 구글.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오디오가 겹쳐서 안 돼요. 우리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안 들어가요. 예,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오디오가 겹쳐서 안 돼요. 얘가 찾으셨다. 재미나이가 찾을 수 있어요. 오케이 구글 5분 타이머 맞춰줘. 어머. 저 이렇게 놓으면 제일 좋은 게 해외 나갔을 때 아니면 여기서 외국인들 만났을 때 그 뭐 구글 번역을 열거나 막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여기서 오케이 구글 영어로 통역. To interpret what? Please provide the text or description of what you'd like me to interpret into English. 안녕하세요.
그렇구나. 안 가르쳐주지. 죄송하지만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요? 되게 집요해요. 네. 그러니까 고맙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 영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OK 구글 영어로 통역, OK 구글 일본어로 통역 그러면 통역 모드가 바뀌어요. 근데 아직 재미나이가 욕을 못 따라와.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바뀌고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 바뀌어요. 가운데 놓고 하면 대화가 되는 대화가. 요게 요 기능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구글 번역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요걸로 하면 얘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 감바탕 같아. 이게 그러면 어시스턴트 들어가서 바로 그 녹음을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구글 어시스턴트가 저기 이런 생활하고 이런 데는 제임라에 두 가지 쓸 수도 있지만 지금 실시간 통역하거나 이런 거는 단순한 거는 어시스턴트가 더 잘해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 어시스턴트 쓰는 습관을 들이시면 나중에 이 제미나이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지금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일로 넘어가는 게 있어. 그럼 다시 어시스턴트로 전환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렌즈라고 해요. 렌즈. 네, 그리고요. 자, 이 렌즈는 시각 검색에 시각적 검색. 지나가는 뭐 이거 많이 쓰죠. 하다가 뭐 지나가다가 무슨 뭐 이름 모를 꽃, 동물 같은 거 있으면 찍으면 웬만한 거 검색해 주죠. 그리고 물건도 쇼핑도 되죠. 이렇게 해서 누르면 이렇게 여기 글씨가 있는 거는 요 눌러서 글씨도 인식을 해요. 인식해서 글씨도 검색을 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으로 한번 검색해주고 여기 있는 글씨도 또 한번 검색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게 쇼핑으로도 연결돼요. 이게 구글 렌즈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메뉴가 밑에가 메뉴가 세 개예요. 번역, 검색, 과제. 과제는 숙제하는 거, 숙제. 수학 문제나 영어 문제가 돼 있죠. 문제를 찍으면 바로 답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 뭐 이런 거 다 풀어줘요. 이거 갖다 대면 과학 문제도 다 풀어줘요. 그래서 저기 이거 시험 볼 때 학생들 이건 못 보내게 하잖아요. 학교 다닐 필요가 없겠네. 자, 이거 검색했죠. 그다음에 번역에 두고 하세요. 번역에 두고 하면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영어로 되거나 뭐 이걸 갖다 대면 바로 내가 언어를 바꿔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외국어가 없으니까 갖다 대면 여기 보세요. 바로 영어로 바로 바뀌죠. 네. 언어 설정을 하면. 그래서 그 해외 매장이나 아니면 면세점에 가면 화장품들 특히 화장품 같은 거, 약품 같은 거 잘 모르잖아요. 이거 언어만 바꾸고서 딱 갖다 대면 바로 번역을 해줘.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도 외국 시장이나 가서도 일일이 물어보지 말고 이렇게 갖다 대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번역도 해주고 그 다음에 식당 메뉴판도 이렇게 갖다 대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거기서 잘 되면 구글 렌즈를 여는 게 아니라 그때는 챗GPT를 여는 거예요. 챗GPT를 열어서 메뉴판을 찍으면 메뉴를 설명을 해줘. 그거는 요거는 요 구글 렌즈는 번역만 해주고 챗GPT는 찍어서 위에 설명해줘. 그러면 그 메뉴를 설명해줘. 그러니까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하고 이 구글 렌즈만 잘 하시면 통역이나 쇼핑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남대문 같은 데 가면 이 구글 어시스턴트를 다 준비를 해놔. 그래가지고 어디냐고 물어보면
뭐 베트남어로 통역 그럼 베트남어로 그 사람하고 저기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키보드에 이거 잘 못 넣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카톡에서도 이제 음성을 문자로 넣을 수 있죠. 요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카톡도. 그다음에 메시지도 똑같이. 그래서 음성을 문자로 넣는 거를 먼저 이렇게 숙달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하도록. 아, 오늘 빨리 했는데도 반도 못 했는데 어떡하지 이거? 안도 못했어요.